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독서 영역 사회 제시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읽으면 이렇게 법률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기준. 자, 제가 독한 국어의 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를 한번 뽑아보시는 거가 비문학 제시문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꼭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들 중에 이유 내용이 어떻게 연결 관계를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저는 계속적으로 읽어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크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선 법률이라는 핵심어를 통해서 연결 관계를 잡고 있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두 번째 문장은 그런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모두 법률에 망라할 수 없기에 이런 추상적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즉 추상적 용어로 구성된 조항들, 법률 조항들은 다시 실사안에 적용하려면 이런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 법률 용어가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문장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이해를 했으면 이후 내용들은 해석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주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자, 여기서 보편적 의미,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 또는 보편적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논리문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이 뭔가요? 텍스트, 즉 제시문의 일반적 특징이죠. 또는 보편적 특징,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통상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100%라고 봤을 때 일반적 특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9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특징이라고 하면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100이면 100%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외가 없는 것이 보편적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이런 의미는 상당히 센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미,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똑같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바로 보편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휘 여러분들 쉽게 그냥 빠르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적, 보편적 이런 어휘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꼭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좀 각설하고요.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보자. 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자, 요거는 오늘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실내에 구두를 이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크게 잘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하나요?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외.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실내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실외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자, 금지 문구. 자, 금지 문구로 지금 된 거는 실내하고 구두를 신지 말라는 거죠. 그쵸? 이게 금지 문구이고, 자, 실외는 금지의 효력이 지금 부여하지 않은 거죠. 왜요? 금지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쵸?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자, 뭐라고 하나요? 반대 해석이라 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형식적 특징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개념이 나왔죠.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라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앞에서 먼저 어떻게 했나요? 구체적인 설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개념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는 뭔가요? 미괄식이죠. 그죠? 미괄식은 먼저 구체적 설명하고 개념 이렇게 추후로 언급하는 거고, 두괄식은 뭔가요? 먼저 개념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고가 역류로 가게 하는 거. 그쵸? 이런 방식인데, 지금 나온 방식은 미괄식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대 해석이라는 부분과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관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거, 이거가 독해에서 되게 중요하다. 특히 사회 제시문에서는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 자, 요거 보셨나요? 여기서는 지금 구두였죠. 첫 번째는 실내였고, 두 번째는 구두였는데, 당연히 구두 안 되는데, 반대로 운동화나 슬리퍼,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구두 이외에 다른 거는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릴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 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자, 일반적, 제가 아까 일반적 이야기를 했었죠. 일반적인 신발. 자, 저 앞에서 말한 구두는 신발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아까 이거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의미로 확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하는 것을, 자, 확장해서 B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계속적으로 미괄식 방식으로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역류에 관련해서 개념이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 뭐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박스를 치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먼저 박스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구체적인 사례들의 박스를 쳐서 이렇게 저처럼 표시를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선택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확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장이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는 실내, 두 번째는 구두, 그죠? 요 이슈를 가지고 실외, 그 다음에 구두가 아닌 운동화, 뭐 슬리퍼, 이렇게 연결관계를 지금 잡으면서,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실내 실외는 정반대의 대립되지 비교관계로 연결을 시킨 거고,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제시문을 지금 끌고 가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 신고도 좀 뭐 연결관계가 잡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관계,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제시문의 일반적 특징, 제가 감히 보편적 특징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100%이기 때문이네. 이거는 완벽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일반적 특징이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관계가 구성되는 논리문법적 사고가 바로 문장과 문장, 즉 제시문을 이해하는 일반적 특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 나왔네요. 자, 여기 또 나와요. 신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맨발로 가는데 자, 이거 너무 웃기네요. 그죠? 맨발로 가는 거죠. 대신 어떡한가요?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내 구두 신고 요거를 지금 다 치고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고 받기도 하고 치고 받기도 하는 뭐 이런 특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해서 그쵸? 확장하는 비의 방식으로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면 그쵸?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쵸? 마루를 더럽히는 행위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자 뭔가요? 유추해석 C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괄식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쵸? 그쵸? 뭐 이렇게 해서 반대 해석, 확장 해석, 유추 해석 요 A, B, C를 이 문장 하나로 지금 이 제시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뽑는 거가 중요한지 저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하면서도 그죠? 왜냐?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 실외죠. 이거는 괜찮은데 흙 묻은 맨발로 방 안에 들어가도 된다는 요 반대 해석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쵸? 벗고 가는데 그쵸?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흙이 묻었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오케이인데 얘는 지금 안 된다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쵸? 이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법률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형법정주의, 뭐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납니다. 제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에서는 유추 해석이 아까 C였죠.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자, 이거는 갑자기 지금 이 문장이 마무리를 조금 우리가 보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짓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는 거가 필요하다.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가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형 법정주의에서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반대 해석이 지금 요 같은 논리로 실내는 되는데 왜 신고 가는데 벗고 가는 거는 안 되냐? 그쵸? 이거는 된다고 하고 요거는 왜 안 되냐? 이런 논리가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대 해석의 관점에서 말을 했고 유추 해석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중간에 빠뜨리고 추론의 영역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으면 중요하게 보고 안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뭐 크게 독해 즉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술상 특징, 즉 전개 방식,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쵸? 하나의 사례는 아까 뭐였나요?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요 마시오. 요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 아까 A, B, C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반대 해석, 그 다음에 확장 해석, 또 뭐가 있었나요? 유추 해석에 관한 뭐 이런 이야기를, 즉 개념, 이런 개념, 법률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될 수 있도록. 그쵸?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는 구조는 아니죠. 그쵸? 그리고 뭐 가설도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그쵸? 3번 문제를 상정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쵸? 3번 단계적 추론을 통해 타당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계적 추론 관한 부분 아닙니다. 5번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 다양한 원리 뭐 A, B, C, D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원리가 아니죠. 사실은 원리는 통상적으로 과학이나 뭐 기술 쪽에서 좀 많이 일단 언급된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개념 쪽에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특히 이런 사회 제시문 관련해서는 개념, 뭐 정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뭐 종합 결론, 마지막에 뭐 이런 정도의 결론을 뭐 마련을 하긴 하는데 앞부분에서 핀트가 나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윗글에서 설명된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률 해석입니다. 자, 법률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왜냐? 법조문은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1번 법률은 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다. 그쵸?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 사안에, 지금 뭐 앞부분 첫 번째 문단 안에서 해석의 과정, 그쵸? 법조항에 관련된 이런 실제 사안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쵸? 가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제형 법정주의. 자, 이거 나왔네요. 제형 법정주의 아까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죠. 이거 좀 생뚱맞은 거였는데,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그쵸? 유추 해석은 아까 C였죠. 그쵸? 유추 해석 엄격히 배제하니까 금지하는 거 맞죠? 어디에서? 형법의 조문 안에서. 맞네요. 이거는 선택지 구성하려고 끼워놓은 문장 같네요. 진짜로. 그죠? 자, 3번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성격은 그 법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 그쵸? 이거는 뭐 여기 안에서 법률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치니까 맞습니다. 4번 법률과 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극을 법률의 해석으로, 그쵸? 법률의 해석으로 메우려 한다. 그쵸? 이 부분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은 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말처럼 현실 사이에 생기는 간극, 요거를 지금 메우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5번 법률의 해석에서는 논리적 맥락보다, 요거는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직관적 통찰을 통해 타당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죠. 그쵸? 자, 여기서 해석이라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논리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과정이라는 거가. 그쵸? 그런 맥락 안에서 논리적 맥락을 통해서 법률의 해석을 이렇게 찾아내야 그게 타당한 의미가 되는 거지, 뭐 직관에 의해서 필링으로 이렇게 법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이거는 제시문 안 봐도 그냥 뭐 상식적인 관점 안에서 봐도 틀린 선택지인 것을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쨌든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추 해석, 반대 해석, 확장 해석 뭐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법률을 만든 목적, 기능, 입법 배경까지 살펴봐야 실질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쵸? 24번 반대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자, 반대 해석은 아까 A였죠. 반대 해석 아까 앞에서 나온 거였고, 핵심은 뭐였나요? 요렇게가 사례였죠. 그쵸? 여기 사례였고, 개념은 핵심이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 not 명시죠. 명시.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거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반대 해석입니다. 그쵸? 이런 관점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민섭,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 자, 이거 아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 문장을 그대로 한 거네요. 자동차, 요거는 실내, 요거는 신발, 구두, 그죠? 신발인 구두, 그리고 세우지 마시오는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쓰여있네. 담 쪽에 주차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대문과 담을 이렇게 매칭을 한 겁니다. 그죠? 대문이라고 했으니까 담은 되겠네는 반대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이거 반대 해석 맞습니다. 2번 길이 좁아서 써놓은 것 같은데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유추 해석이죠. 유추 해석의 핵심은 뭐였나요? 이거는 아까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의 본질,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구를 써놓은 의도를. 그래서 이거는 유추니까 아니고요. 그죠? 디귿, 민섭, 도로폭은 충분해. 그보다도 대문을 드나드는데 불편해서 붙였다고 봐야 돼. 대문을 드나드는데 불편하다고 봐야 돼. 자, 이거는 뭔가요? 목적과 의도를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쵸? 법률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니을 유연. 그런데 대문 앞에 오토바이가 막고 있네. 대문 앞에 자동차 세우지 말라니까 오토바이를 막고 있네. 오토바이가 막고 있네. 자동차가 아니라서 세워두었구나. 이거 반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명시하지 않은 거는 된다라고 보는 거가 지금 반대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섭이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뭔가요? 오토바이 이꼴 자동차. 아까 슬리퍼나 운동화도 구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죠. 이거는 무슨 관점인가요? 확장,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있는 2번이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쵸? 뭐 이거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문제는 의외로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해석은 not 명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오케이,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가 바로 반대 해석이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